1991년 2월 24일 미군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은 이라크와 쿠웨이트로의 지상작전을 개시합니다. 공격의 중심은 제7군단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7군단의 편제는 제1기갑사단, 제3기갑사단, 제1기병사단, 제1보병사단, 제2기갑기병연대, 영국군 제1기갑사단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M1 전차 1639대, 브래들리 장갑차 1267대, MLRS 다연장 로켓 129문, 자주포 522문, 아파치 공격 헬기 174대가 배치되었습니다. 7군단의 병력은 14만 6천명이었고 이들이 운용하는 차량만 5만 대에 달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부대를 운용하기 위해선 수송트럭 1700대, 트레일러 1600대, 유조차 600여 대가 필요했습니다. 공격명령이 하달되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던 7군단은 선두부대를 북쪽으로 진격시킨 후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이라크군의 주력부대를 섬멸하여 하였습니다. 당시 이라크군은 다국적군의 주력이 쿠웨이트 국경을 통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의외로 서쪽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오자 서둘러 부대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이라크 총사령관 알라와이 중장은 7군단이 진격해오는 서쪽에 전차와 장갑차로 이루어진 거대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전방에는 타와카르나 기계화 사단이 주축이 된 1차 방어선을, 후방에는 메디나 기갑사단이 주축이 된 2차 방어선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방에 배치된 타와카르나 사단은 서둘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전차와 장갑차를 배치했지만 7군단의 압도적인 기갑전력에 제대로 된 전투를 치러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3 이스팅 전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이라크군의 희망은 2차 방어선에 배치된 메디나 사단이었습니다. 메디나 사단의 주력은 제2 전차여단이었으며 여기에는 T-72 전차 58대, T-55 전차 88대, BMP 전투 장갑차 75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을 지원하는 견인포 72대, 자주포 36대, 그리고 각종 로켓 부대와 대공부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중 미군을 가장 신경 쓰이게 했던 무기는 프로그7 로켓과 GHN-45 155mm 견인포였습니다. 프로그7은 사거리 70km의 로켓으로 무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고 있어 포착하기가 어려웠고 GHN-45 견인포는 포탄을 40km나 날릴 수 있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M109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2배나 길었습니다. 메디나 사단 제2전차여단에 대응하는 부대는 미 1기갑사단 제2여단이었습니다. 이 여단의 편제를 살펴보면 3개 전차대대와 1개 보병대대, 1개 포병대대, 그리고 제47 지원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M1 전차 166대, 브래들리 장갑차 92대, 자주포 24대, 자주박격포 24대였고 여단 소속의 방공부대는 자주대공포 18대, 자주대공미사일 9대, 스팅어 대공미사일 15개 팀이 있었습니다. 이 여단의 전체 병력은 4,000명이었고 이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3,000대였습니다. 이 당시 미군의 전략은 주력 부대인 7군단을 빠르게 전개시켜 이라크군의 핵심 부대를 타격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방해 요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상 악화와 연료 보급, 그리고 아군의 오인 사격이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3일 차인 2월 26일 이 지역에 샤말이라는 모래폭풍이 불었는데 그 규모가 매우 커서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 부대의 진격과 보급품의 수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심한 모래폭풍으로 항공기와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이 어렵게 되면서 이라크군의 주력 부대인 메디나 사단과 함무라비 기갑사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인 연료 보급입니다. 7군단의 1기갑사단은 9,000대가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량들이 220km를 주파하는 과정에서 연료가 빠르게 소모되었고 여기에 제75 야전 포병여단이 추가로 배속되면서 연료 소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75 야전 포병여단에는 자주포 60대,
MLRS 등 궤도 차량 154대, 차량 480대, 트레일러 195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기갑사단이 이 차량들의 연료 보급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군도 연료 보급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있었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실전에선 잘 적용되지 않았으며 유조차들은 연료 보급 기지에서 1기갑사단까지 매일 320km의 거리를 이동해야 했는데 길도 제대로 없는 사막에서 심한 모래폭풍까지 더해지자 연료 보급은 더욱 지체되었습니다. 결국 1기갑사단은 부대의 진격을 잠시 멈추어야 했으며 이러한 보고를 받은 해군 단장 프랭크스 중장은 극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료 보급을 담당하고 있던 M978 유조차는 1기갑사단을 위해 더욱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유조차는 2500갤런의 연료를 싣고 길도 없는 사막을 시속 80km로 달렸으며 그 와중에 일부는 전복되거나 대전차 지뢰에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 덕분에 1기갑사단은 다시 부대를 진격시킬 수 있었습니다. 7군단의 또 다른 어려움은 아군의 5인 사격이었습니다. 5만 대의 7군단 차량이 야간에 기동을 실시하는 와중에 차량이 고장나거나 운전자가 길을 착각해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렇게 자신의 부대에서 떨어져 나간 차량이 인군부대 정찰 차량에게 적으로 오인되어 사격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단 소속 포병이 이라크군에게 사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미군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떨어져 8대의 차량이 손상되고 23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차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 메디나 기갑사단은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 반사면 방어 전술을 펼치기로 합니다. 이것은 후방의 능선 반사면에 전차와 장갑차들이 엄체호 속에 들어가 있다가 미군의 전차가 전방의 능선을 넘는 순간 집중 사격을 가해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술은 영국군이 최초로 개발한 전술로 자신보다 사거리가 긴 무기를 보유한 적을 상대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매복 전술이었습니다. 방어선의 1열에는 2개의 전차대대와 1개의 기계화 보병대대가 배치되고 2열에는 1개의 전차대대가 배치되었으며 여기에 소속된 T-72 전차, T-55 전차, BMP 전투장갑차는 엄체호 속에 매복했으며 각 차량의 간격은 약 100m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방어선의 길이는 총 10km 정도가 되었으며 후방에는 야포와 로켓포들이 화력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곳곳에 대공 미사일과 대공포가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의 이러한 방어선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군 M1 전차의 포탄 사거리가 3500m이고 T-72 전차의 사거리가 1800m인 것을 감안하면 능선에서 반사면까지의 거리를 1800m 이내로 해야 정상인데 메디나 사단의 방어선은 능선에서 30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차 방어선에서 벌어진 73 이스팅 전투에서 타와카르나 사단도 같은 반사면 방어 전술을 펼쳤는데 그 거리를 2000m 이내로 해 미군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었고 훗날 미군은 이 전술을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메디나 사단이 방어선의 거리를 잘못 잡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습니다. 미군 기갑부대의 우회 공격이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이라크군이 유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메디나 사단장의 능력 부족으로 미군 M1 전차의 원거리 교전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포병연대의 강력한 화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이유는 포병연대의 화력 지원입니다. 미군 기갑부대가 능선을 넘어온 순간 포병 화력을 집중해 경멸하고 만일 여기에서 살아남아 계속 전진해오는 전차들이 있다면 이라크군의 전차들이 근거리에서 이들을 섬멸한다는 것입니다. 1991년 2월 27일 11시 30분 동쪽으로 진격 중이던 7군단 1기갑사단 제2여단이 능선을 넘는 순간 전방에 다수의 전차들이 매복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단장 메익스 대령은 즉시 부대의 이동을 정지시키고 각 부대의 전차를 1열 횡대 대형으로 전개하도록 합니다. 전차들이 약 100m의 간격을 두고 횡대로 늘어서자 그 길이는 무려 10km에 달했고 후방에는
브래들리 장갑차들이 배치되었으며 항공에는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단장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드디어 전차들이 진격을 실시합니다. 미군의 전차들은 시속 16km의 속도로 천천히 전진했으며 이는 대형을 유지하면서도 아군의 오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군이 진격을 시작하자 이라크군 메디나 사단은 계획된 공격을 실시합니다. 바로 포병의 화력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의 포탄은 미국을 타격하지 못하고 멀리 후방에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이라크군 포병은 제대로 된 탄착 관측과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야간이 아닌 주간이었고 미군의 전차들이 일렬 횡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인 사격에 대한 걱정 없이 전방에 있는 모든 차량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차별적인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전차병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우리는 계속 표적을 찾았고 표적이 발견되면 즉시 사격을 실시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적 전차를 파괴했다. 우리의 열화 우라늄탄이 적 전차를 관통하자 순간적으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같았고 약 5초 후 적 전차의 포탑이 6m 정도 날아올랐다. 우리는 모두 흥분한 상태로 적 전차를 계속 파괴했다. 이라크군의 전차도 미군을 향해 사격을 실시했지만 그들의 포탄은 미군 전차에 미치지 못했고 사격 통제 장치도 좋지 않아 정확한 조준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T-72 전차는 사격을 할 때만 몸을 드러내고 곧바로 모래 방벽 뒤에 숨어 들어가는데 미군의 철갑탄은 그 모래 방벽을 뚫고 들어가 T-72를 파괴시켰습니다. 미군 2여단의 뒤를 따르던 제-75 야전 포병의 MLRS가 일제히 사격을 실시해 이라크군의 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포병연대를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45분 후 이 여단장 메익스 대령은 전투가 종료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라크군의 피해는 전차 69대, 장갑차 34대, 포로 55명, 전사자 340명이었고 이날 이 여단이 소속된 제1기갑사단의 전과는 전차 186대, 장갑차 127대, 야포 38문, 트럭 118대, 포로 83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피해는 전사 1명, 부상 30명입니다. 이라크군은 73 이스팅 전투와 메디나 능선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면서 주력 기갑 전력을 상실했지만 단 하나의 성과는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군과 전투를 치르면서 공화국 수비대 함무라비 전차사단이 이라크로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미 7군단은 남은 이라크군 전차사단을 찾기 위해 추격을 시작했지만 다음날 아침 부시 대통령이 정전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이라크의 전차사단을 끝까지 섬멸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했으며 이렇게 살아남은 함무라비 사단은 이웃시아파와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세기 마지막 전차전 메디나 능선 전투였습니다.